7번 문제는 일단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면 일단 여기서 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설명하면서 얘기를 안 했던 거잖아. 그지? 이거는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이 요렇게 있을 때 요거를 갖다가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걸 대칭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축은 얘가 되겠지. 축의 방정식은. 그러니까 2차 함수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축이 y축하고 평행하다 그랬으면 그림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분명히 x제곱은 4py의 형태일 거다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요게 이 p라고 하는 것은 요것에 관련된 얘기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요쪽에 요걸 중심에서 보는 거고. 자, 근데 이제 요 놈이 뭐라 그랬냐면 0,0이라는 점을 지나고 마이너스 4,0이라는 놈도 지나고 2,3이라는 놈을 지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요 놈을 갖다 x축으로 y축으로 이동해서 요 식을 만족시킨다라고 하면 식을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는 식을 써야 되니까 미지수가 이렇게 생겨 먹을 거야. 그러면 요거는 여기가 꼭지점이 여기일 때를 얘기를 하는 것, 이 식은 이렇게 되는 거잖니, 그지? 얘는 어쨌든 적당히 이동을 했을 거니까 그럼 x축으로 a만큼을 이동을 했고 y축으로 b만큼을 이동했다. 이제 이렇게 식을 쓰게 되면 세 점을 집어넣으면 어쨌든 답은 나오긴 나오지. 근데 이 계산이 되게 복잡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식을 쓰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고 얘를 정리를 쭉 했을 때 x제곱 빼기 2ax 플러스 a제곱은 4py에 빼기 b 곱하기 4p라는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될 거잖아. 그럼 얘를 정리를 해주면 4py는 마이너스 x제곱 빼기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4bp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럼 y는 뭐가 되냐면 4p분의 1x제곱 빼기 4p분의 2ax 더하기 4p분의 a제곱 더하기 4bp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식이 굉장히 복잡해져 버리잖아. 그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지. 어차피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우리 이렇게 쓰지 말고 어차피 모르는 놈이니까 그냥 이렇게 풀어서 요 놈을 갖다 바꿔버리는 게 더 빠르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형이라고 하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서 이거 세 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걸 놓고 이제 거꾸로 초점이랑 방정식을 잡아가는 거지, 그냥. 그런데 여기서 식을 세울 때 얘가 0,0하고 마이너스 4,0이라 그러면 요 점하고 마이너스 4,0이라고 하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됐겠지, 그지? 그 다음에 2,3을 지난다 이렇게 되는데 식을 세울 때 요 점이 있으면 식을 이렇게 세우는 게 불편하지. 어떻게 식을 세우는 게 좋으면 여기가 0 되는 놈이니까 근을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자, x를 넣어도 0을 넣어서 0이고 마이너스 4를 넣어도 0이니까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0 넣었을 때도 0이고 마이너스 4 넣었을 때도 0이고 근데 최고차 모르니까 이걸 a라고 놓고 나면 그래서 식을 세울 때 이걸 요렇게 식을 쓰는 것이 이제 문제의 포인트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걸 3개를 넣어서 연립하겠다라고 해서 풀 수도 있긴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요거는 식을 세우기 좋게 편안하게 놔준 거야. 요 두 점을 줬으면 근을 요렇게 식을 세워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2,3을 집어넣어 주니까 3은 2a 곱하기 6이 될 테니까 여기는 그러면 여기가 2가 됐을 거니까 a는 4분의 1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4분의 1 이렇게 써주면 요렇게 됐겠지. 근데 뭐 식을 쓸 때 뭐 4를 곱해서 4y 이렇게 쓰든지 정리하든지 요건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답이 주관식이니까 답을 이렇게 써도 괜찮고 여기다 4를 곱해서 써놔도 괜찮고 이걸 풀어 제껴서 이렇게 식을 써도 괜찮고 이건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경우가 되는 거지. 근데 일반형으로 쓴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포물선에 이게 이제 그 2차 함수를 굉장히 좀 강조해서 문제를 푼 거고
만약에 그럼 일반형이라는 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자, 어떤 포물선일 때, 그럼 x가 제곱이냐? 그러면 y는 상수여야 되고, y가 제곱이면 x는 1차여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일반형을 쓸 땐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생겨 먹었다면, 아, 이건 x가 제곱이다라고 느낄 거란 말이야. 그러면 x 제곱이 있을 거고, 근데 여기는 무조건 1로 맞춰 놓으면 되는 거잖아. 다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x 앞에 뭔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y 앞에도 뭔가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어떤 숫자가 맞춰주겠지라고 쓰는 게 이걸 일반형 풀이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 써가지고 세 개를 집어넣어서 풀면, 근데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근이 있기 때문에 이차 함수로 푸는 게 굉장히 편했던 경우가 되는 거고. 자, 또 10번. 자, 그림과 같이 5,4라는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y제곱은 8x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 요거 하는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짓들이 있지? 요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p점이 2,0이 됐을 거고, 여기 마이너스 2, 여기까지는 딱 당연하게 썼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5,4라고 하는 점이 있었는데 5,4가 이 점 이쪽에 있대. 근데 여기서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는 어떻게 하니? 여기다 넣어보면 알겠지. 자, 5를 집어넣었더니 여기가 80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y 값은 루트 80이었어야 되니까 4보다 높은 쪽에 있겠지, 여기가. 그러니까 얘는 이거보다 아래쪽에 있었다.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거야.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거 위에 점이 어떤 점 P라고 하는 점이 있었어. P라고 하는 점이 있었는데,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될 때라고 문제를 물어본 거잖아. 문제는 이거지. 포물선 나오면 습관적으로 뭐 해야 되지? 정의 써야 되잖아. 자, 포물선이 나오면 여기 점 찍혔지. 그럼 무조건 이 길이 나와야 되고, 이 길이 나와야 되고,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다가 나와야 되겠지.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니? 그러면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라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를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고정된 점이니까 얘는 변할 이유가 없어요. 아마 네가 틀렸던 거는 여기서 틀렸을 것 같은데, 얘는 이 점이 아무리 변해도 얘는 변화가 없잖아. 고정된 점이니까. 그러니까 이 길이는 고정인데, 이 길이를 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는 5가 되겠다. 그러니까 얘는 5라고 하는 숫자는 고정. 그러면 결국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에서 우리는 이거 더하기 이것의 값만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잖아. 근데 이거 대신에 누가 오는 거니? 얘가 오는 거지. 그럼 이거 더하기 이것이 최소가 되려면 요건 직선으로 갈 때가 되는 거죠. 너는 분명히 너 요거 때문에 틀렸을 거야, 요거. 요게 고정이라고 하는 거. 어? 아. 이거 이렇게 직선으로 쭉 가버리면, 요건 그럼 되게 간단하죠. 요거는 당연히 좌표가 5니까 5일 거고, 요거는 2가 되니까 여기는 7이었겠지. 두 개를 더해서 답이 됐던 거지. 11번은 자취니까 이제 빼놓으라 그랬던 거고, 요 놈이 오기까지 우리 실력 문제는 내가 숙제로 풀지 안 줬었던 거지. 요 놈 올 때까지 12번이나 풀어볼까? 12번이나 한번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풀어봐.
이게 정의를 써도 살짝씩 문제가 되는 놈이 생기지. 막혔지. 근데 왜 그러는 건지. 자, 일단 혹시 요 그림은 요런 식으로는 그렸니? 뭐 반대로 그렸을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어쨌든 초점이 F가 있을 거고. 근데 요즘 P, 0이라고 나는 어쨌든 미지수를 잡자. 그럼 이쪽은 당연히 마이너스 P였겠지, 그지? 그다음에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쭉 있었는데, 만나는 점이 A, B인데 요 놈이 AF 대 BF가 1대 2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를 K라고 놓고 2K라고 놓는 것까지 큰 문제가 없겠지, 그지? 만약에 요 놈이 이쪽으로 왔다면 A가 이쪽으로 왔어야 되는 거야. 짧은 쪽이 A 이렇게 됐을 테니까. 자, 그러면 식을 이렇게 놨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K니까 이것도 당연히 K가 됐을 거 아니냐?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당연히 같을 테니까. 이게 점 나오자마자 포물선은 이걸 써야 돼. 여기가 2K니까 요것도 2K가 됐겠지. 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지. 그림을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가 이제 수직 이렇게 됐고 얘랑 당연히 평행할 거란 말이야. 여기가 K잖아. 여기가 2K잖아. 문제는 이거지. 이 사다리꼴의 넓이라는 것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더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되는 것까지는 생각을 했을 거야. 그러면 자, 2분의 1을 썼을 거고 얘랑 더하면 당연히 3K가 됐겠지. 자, 문제는 높이지. 요것이 48 루트 2다라고 하는 거잖아. 자, 이제 여기서 도대체 이 높이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에 막힌 건 여기서 막힌 거잖아. 이게 도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씩 풀이를 하면서 도형에 대한 감각이 좀 익혀질 것이 필요하긴 한 부분인데, 요 길이는 얘랑 평행하니까 이 길이랑 같겠지.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기가 직각이 났잖아. 근데 요 삼각형을 뜨악하니 보니까 요 삼각형은 그럼 당연히 직각삼각형이 될 거 아니야. 그럼 피타고라스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가 2K인데 여기가 K니까 여기가 K니까 여기는 뭐가 될까? K가 되겠지? 얘는 뭘까? 그렇지. 그럼 H는 얼마일까? 여기서 요거 되게 중요한 건데, 만약에 이것에 이 직선이 있었어. 내가 요거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어떤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여기가 y는 2x 플러스 3이었다라고 치자. 이때 여기서 여기까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어. 여기서 반드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의 길이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는 반드시 기울기가 키포인트야. 기울기가 키포인트라 이렇게 잡습니다. 기울기가 얼마지? 자, 그럼 미지수로 여기를 기울기가 2라는 것은 요 길이가 K라면 이 길이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2K가 됐겠지? 그러면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직선상의 거리를 구할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잡아서 구하겠다 생각하면 이제 죽음에 빠지는 거야.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야. 기울기를 딱 하니 잡아놓고, 여기가 K고 여기가 2K일 때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루트 5가 되겠지. 피타고라스 쓰면. 근데 여기다 K를 붙이고 그러면 여기다 K를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K고 2K니까 요 길이는 뭐가 되니? 루트 5K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요 K 값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루트 5만 곱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오는 거지. 요거 논리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게 y는 x제곱이었다 그러면 x제곱은 2x 플러스 3의 교점을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 자, 넘어가주면 x제곱 빼기 2x 빼기 3은 0인데 이거는 되게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2라고 4니까 요 간격이 얼마가 되는 거니? 5가 되겠지? 이 간격이 5라면 여기는 답은 5루트 5다. 이렇게 답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가 만약에 5였어. 여기가 5였어.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자, 공식 하나 외워야 돼.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차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차는 A분의 루트 판별식이야. 왜 그러냐면 이거 나중에 밥 먹듯이 나오니까 이건 뭐 저기 수능 들어갈 때는 밥 먹듯이 쓰는 거야. 잘 봐.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있었다고 치자.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다라고 알고 있단 말이야. 여기를 1로 바꿔서 마이너스 4 바꾸는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다. 난 이 공식을 외우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외우냐면 그냥 숫자로 놓고 2x 제곱 빼기 뭐 4x 플러스 7은 0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면, 자,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럼 나는 요거를 갖다가 2로 나눠버려. 이렇게 바꿔놓고 푼단 말이야. 그러면 두근의 합은 2다. 그러면 그래서 결국 이거분의 이거 부호 바꾼 거다라고 하는 거고, 알파 베타는 2분의 7이겠지. 자, 문제는 여기서 알파 빼기 베타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두근의 차는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여기서 두근의 차는 얼마냐 그랬더니 여기를 갖다 누가 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고 알파 베타는 얼마니까 는 K라고 놓고 양변 제곱하고 지랄을 다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느려 터져서 못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두근의 차는, 이제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차는 차라리, 이거 운율 맞추라고, 기억하기 좋으라고, 차라리 근의 공식이 편하다. 두근의 차는 차라리 근의 공식에서 구해서 빼버리는 게 빨라요, 더. 근데, 그럼 우리가 좀 더 빨리, 자, 근의 공식을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c를 판별식이라고 하잖아. 또 한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이 또 다른 근 하나잖아, 그지? 왜? 플러스 마이너스일 테니까. 두 근의 차라는 얘기는 여기서 여기를 빼주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2a 분해가 됐겠지? 자,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마이너스 b는 똑같으니까 지워졌을 거 아니니.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2 루트 판별식이 되겠지. 이거 없어지면 요렇게 나오지. 요것이 두근의 차야. 그래서 빨리 기억을 하려면 a분의 루트 d를, 이거는 아주 외워두는 게 좋아요. 두근의 차는 a분의 루트 d. 두근의 차는 a분의 루트 d. 자, 다시 합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가 2x 플러스 5라고 하는 것이 있고 얘랑 얘랑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그 기울기가 있는 직선상의 거리에서는 분명히 기울기가 키포인트다. 이거 수능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응용할 때 밥 먹듯이 써먹었단 말이야.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여기가, 우리는 요 값만 구하면 루트 5만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값이 뭐냐면 두 근의 차이지. 그러면 여기는 두 근의 차는 a분의 루트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2로 뽑아 나오고 1이 되니까 2 루트 6이 요 길이가 된단 말이야. 여기다 루트 5를 곱하니까 2 루트 30이 이 길이다, 이렇게 구해주는 거야. 저기는 짝수 공식은 짝수 공식은 아예 잊어버리세요. 짝수 공식은 아예 잊어버려. 난 짝수 공식을 되게 싫어해. 그러니까 짝수 공식이라는 것이, 여기가 2가 있을 때, 난 그 짝수 공식 어떤 새끼들이 만들어가지고 했는지 짜증나 뒤지겠는데, 짝수 공식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 약분 한번 하는 거를 갖다 짝수 공식이라 그래. 4로 나눠주면 되는 거 잊어버려. 짝수 공식 쓰지 마요. 나 짝수 공식 거의 혐오해, 혐오. 난 그걸 왜 쓰잘데없이 만들어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하는, 아예 짝수 공식은 잊어버려. 짝수 공식 때문에 아주 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그러면,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여기다 했냐면, 여기가 K고 여기가 3K잖아. 이 H를 갖다가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식을 쓰는 그런 무식한 짓을 하지 말자는 거야. 지금 어디 거 풀고 있는 거냐면, 실력 문제 12번 문제 풀고 있단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이게 K고 이게 3K잖니, 그지? H를 쓸 때 KK를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가 1, 여기가 1이고 3이고 여기를 생각하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니까 여기 2루트 2가 되겠지. 여기다 K 붙이고 K 붙이고 K 붙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H는 뭐가 돼야 되냐면 2루트 2K다. 이렇게 KKK를 없애버리고 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 여기서 그래서 H가 2루트 2K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K, 여기 2루트 2는 약분됐을 거고, 얘랑 약분됐고, 3 약분하니까 여기 16이 되니까 K는 4다가 나왔겠지. 그러면 이게 4인데? 그럼 여긴 8이고, 구하라는 게 뭐요? A, B의 길이요? A, B의 길이는 1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K 값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는가? 넌 뭐 하는지 멍 때리지, 지금, 어쨌든. 그래서 영상 찍어놨어. 나중에 다시 보시고요. 혹시 답 채점해야 되는 거 있으면 이따 쉬는 시간에 요거 갖고 채점을 하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합시다. 자, 일단 오늘 이제 그럼 타원으로 갈게요. 타원은 이 케플러라는 천문학자가 이 별들의 움직임을 보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안 맞는 거야. 원으로 계산을 했더니. 근데 여기가 태양이 있고 어떤 궤도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걸 원으로 계산을 했더니 이게 아무래도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왜 안 맞을까? 어떤 하나의 커다란 중심이 있고, 그럼 얘가 뺑글뺑글 돌아가면 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그렇게 논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다른 것은 생각 안 하고 태양만 갖고 생각을 하면 얘가 이렇게 생겨먹게 돼 있단 말이지. 야, 근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 계산이 안 맞는 겁니다. 이게 나타나야 되는 시간에 안 나타나는 거야. 근데 애들이 줄넘기 놀이를 하고 있었거든. 줄 갖고 놀고 있는데 애들 둘이 이쪽에서 이쪽 끈을 잡고 애들이 여기를 갖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줄넘기를 하다가 어떤 애가 이 줄을 갖고 이렇게 쫙 잡아 끈 거야. 이 줄을 갖다 한 놈이 잡아 끌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줄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니, 그지? 근데 얘가 어떤 애가 하나를 딱 잡아서 딱 끌었더니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변화가 없겠지. 당연히 줄의 길이는 변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얘가 이쪽으로 막 끌고 가고 이쪽으로 막 끌고 온 거야. 그러면 여기 얘가 어디 있든지 이 길이 같을 거고 이 길이는 당연히 줄으니까 당연히 같을 거 아니니. 거기서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아, 이 궤도가 원의 궤도가 아니구나. 그래서 타원의 궤도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맞췄더니 딱 그 궤도가 정확하게 맞았다라고 하는 소리 나오는 그놈이 타원이야. 타원은 그래서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일단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태양계가 있고 그것이 세상의 모든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원으로 도는 게 맞아. 근데 우주는 지금에서 이제 당연한 현상이지만 우주는 얘 말고도 다른 곳이 있잖아. 그 중력이 잡아당기는 게 이놈만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이놈도 잡아당기는 놈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원으로 돌 수가 없었던 거지.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다 보면 이놈의 중력하고 관련된 얘기가 생기고, 그래서 중력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놈이 센 두 놈이 있으면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끌려갔다가 이렇게 또 갔다가 이렇게 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던 거지.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아, 얘는 중심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힘을 가진 두 놈이 있는데 우주 로켓이 삥 돌아다니다 보면 처음엔 이놈 때문에 이쪽으로 끌려갔다가 그 다음에 좀 힘이 약해지면 멀어져 가는데 갑자기 또 이놈이 또 잡아당기니까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 그지? 자, 이때 요 놈이 타원입니다. 요렇게 되는 놈이 타원이야. 근데 타원은 출발점이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 원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원에서부터 출발해서 일단 원의 방정식부터 생각을 해보자. 원의 중심이 0,0이고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가지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라고 하는 놈이 나오게 되겠지. 그치? 자,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 여기서 이제, 작년도 수능이 생각보다 꽤나 까다로웠거든요. 근데 그 수원수투 쪽에 수원 쪽에서요 22번 문제가 나왔는데 그걸 대부분 못 풀었어요. 대부분 못 풀었는데 못 푸는 이유가 사실은 타원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걸 못 풀었던 이유가,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 y는 fx는 x제곱이라는 애가 있었다고 치자. 이제 삼각함수 배웠나? 아직 안 배웠구나. 자, fx는 x제곱이라는 애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됐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x가 1일 때 y는 1이겠지. x가 2가 되면 y는 4가 됐을 거란 말이야. 뭐 여기까지는 당연히 큰 문제가 없잖아, 그지? 자, 그래서 fx는 x제곱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그래프의 식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여기를 f의 ex는 어떻게 그려질까? fx가 x제곱일 때 f의 ex는 어떻게 그려질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f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함수야. 들어가는 놈이 생기면 계산해서 나가는 놈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f에 대해 1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1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그 다음에 f에다 2가 들어가면 4가 나온다는 상자가 있어요. 이 상자에는 2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냐면 4가 나와야 돼. 이 함수는, 이 상자는 1 들어가면 무조건 1이 나와야 돼. 근데 여기다가 f의 ex를 했어요. 자, x에다 1 들어가려면 무조건 뭐 나온다고? 1이 나와야 되는 f지. 근데 잘 봐. 아까는 f의 x였는데 f의 ex가 됐지. 그러면 이 상자에 들어가기 전에 x에다 2배를 해서 들어가지. 그러면 1이 나오려면 x에다가 아까는 fx는 x제곱이었을 때 1 들어가면 1 나왔잖아. 지금은 x에다 뭐가 들어가야 1이 나올까? 2분의 1이 들어가야 1이 나오게 되지. 그러면 얘가 2분의 1이 들어가면 1이 나오게 됩니다. 절반만 들어가도 이 값이 나오는 거야. 자, f의 2가 4였어. 아까는 2를 넣어서 4 나왔지. 근데 요렇게 돼서 그래프를 그러면 x에다가 뭐만 들어가도 2가 돼, 얘가. 1만 들어가도 되지. 그러면 여기가 2였으니까 여기 1만 들어가도 요렇게 되는 거잖니. 맞지? 그러면 f의 ex라는 그래프는 fx,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볼게. y는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었어.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 근데 그린 게 뭐라 그러면 y는 f의 ex를 그려라 라고 얘기를 했어. 와, 그럼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 그게 아니라 x를, 여기 있는 x보다 여기 있는 x는 절반만 들어가도 된다가 되잖아. 그러면 요 y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x 값의 절반을 줄여주면 되고, 얘는 절반을 줄여주면 되고, 이것도 절반을 줄여주면 되니까 이렇게 절반으로 딱 줄여서 다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예요. 니들 삼각함수 가면 이거 밥 먹듯이 나오는데요. 요거 이해해 두시면 그냥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 2y는 f에 2x가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이것도 y는 그것에 뭐만 되면 되는 거지? 절반만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 있던 게 x가 절반이었는데 y도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요게 올해 22번 문제에서요. 이것을 알았으면 순식간에 답이 나왔어요. 근데 애들이 이걸 내가 설명 안 했을까? 했지. 근데 보통은 이것만 갖고 따져요.
근데 x, y를 다 때려 놓은 거야. 자, 그러면 거꾸로 해보자, 이제. 자, y는 fx라고 하는 것의 그래프가 뭐 어떻게든 있었다고 치자.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여기가 이제 1이고 여기가 2였어요. 이렇게 돼 있었다고 치자,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자, 이 그래프를 그려라 그랬어.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x에 해당하는 아까 것에 뭐만 들어가도 된다? 절반만 들어가도 되니까 요 놈을 절반으로 딱 압축한 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보자. y는 f에 2분의 1x가 있었다고 쳐보자. 그럼 이 그래프에 들어갈 때 x에는 아까 것이 나오려면 x에다가는 2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요 놈이 나오려면 아까 1이면 됐던 애가 얘는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4까지 늘어납니다. 이해됐는가? 아, 그러면 이제 다 됐다. 원이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x축으로 2배를 쫙 늘려볼게요. 그럼 x값만 2배로 늘릴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1이 있던 애가 2가 되겠지. 여기 마이너스 1에 있던 애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y는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될 거란 말이야. 그럼 그림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게 되겠지? 그냥 x축으로만 밀은 거야. x축으로만 밀은 거야. 자, 근데 x값이 2배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x 대신에 민고 2분의 1x를 넣은 겁니다. 이 식은 뭐냐면요. 이 식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걸 다르게 설명하는 방법도 있는데 내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이유는요. 요게 올해 수능에서 얘를 알았으면 순식간에 답이 나왔던 문제거든요. 근데 얘가 그렇게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좀 난다긴다 하는 놈들이 대부분 틀렸겠지. 그러니까 확 떨어졌겠죠. 근데 이제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x 대신에 2분의 x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x에다가 2배를 넣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x축으로 2배를 갖다 땡길 때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면 y도 당연히 그럴 수가 있겠지. 그럼 y를 자 이제 이거를 갖다 그럼 이제 이거를 쓸 수 있는가 보자. 자, 기본은 여기 이렇게 됩니다. 이제 x로 y로 다 넘겨 볼게요. x축으로 3칸이 가게 늘릴게. y는 2칸이 가게 늘릴게. 그럼 그림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겠지. 삐딱한 그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x축으로 늘리는 비율과 y축으로 늘리는 비율이 달라지면 요게 타원이에요. 자, 여기가 몇 배로 늘었지? 그럼 x에다가 뭐를 넣어줘야 돼? 3분의 1을 넣어줘야 돼요. 자, y는 몇 배를 늘렸죠? 2배로 늘렸다는 얘기는 y 대신에 2분의 y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될까? 9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은 1이다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요게 타원의 방정식이에요. 한쪽으로만 삐딱하게 늘려진 거.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습니까? 자, 일단 그러면 이 타원의 탄생에 대해서 이걸 내가 함수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형태로 가봅시다. 이거는 이제 이 속에 들어있는 깊이 있는 얘기를 해준 거고, 우리가 빨리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타원은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이렇게 생겨본 거죠. 그러면 이것을,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원래 1인 원이 있었는데, x로 몇 배를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a만큼 늘렸다는 얘기고, y로는. 그럼 얘 그리는 게 어려울까? 안 어렵죠. 근데, 여기가 반드시 뭐여야 되겠지? 1이어야 되겠지. 왜? 1인 원에서부터 출발한 거니까. 요게 타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인데,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기가 뭘까? 여기는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여기까지 됐을까? 자, 이때 요것을 뭐라 그러냐면 꼭지점이라 그럽니다. 꼭지점은 맨날 그거잖아. 이거 꼭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된 게 꼭지니까 다 꼭지. 그럼 여기 꼭지점이 몇 개가 되겠어요? 4개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되는 놈이 생깁니다. 아까 원의 중심이 있었잖아. 원의 중심은 당연히 0,0이 있잖아요. 그죠? 요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 타원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타원의 중심은 당연히 여기에요. 자, 그러면 얘가 이동을 할 때도 타원의 중심이 원점이었으니까 우리는 포물선이 꼭지점이 이동할 때처럼 타원의 중심이 이동하는 걸 가지고 X축으로 Y축으로 이동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원의 중심은 이동의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내가 이렇게 했지. 태양을 중심으로 원이 돈다라고 생각하면 이 태원의 중심은 하나였는데 그럼 얘가 2개의 중력이 있어서 이렇게 끌고 다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이런 2개의 중심이 되면 이 중심이 2개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니. 그지? 그리고 아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애기들 둘이 놓고 얘가 여기 줄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딱 잡아 당겨서 야 돌아다녔더니 이것이 타원이더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요 애들 둘이 잡고 있는 요 놈이 필요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중력의 중심이 되는 두 놈이 필요해진단 말이야. 그 놈이 여기입니다. 자, 여기를 C,0이라고 하고요. -C,0이라고 할 때 요 두 점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타원의 초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타원의 초점은 몇 개일 수밖에 없지? 2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양쪽으로 쫙 갈라져서 2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타원의 초점은 뭐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자, 타원의 초점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이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그럼 이제 자, 타원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요. 타원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애 둘이 줄을 갖고 있고요. 이 줄을 갖다가 딱 연결을 했어요.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랑을 더하면은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더하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더해도 그 길이는 늘 같아야 됩니다. 이게 타원의 정의예요. 그래서 타원이라는 놈이 딱 나오면 초점까지 걷고 초점까지 가서 이거 더하기 이거는 똑같다라고 하는 건데 자, 얘 끌고 가보자. 얘가 이렇게 끌고 갔어요. 자,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는 얼마냐면 모르겠지? 얘가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는 길이의 합이 되겠지. 이걸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있을 거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있을 거 아니니. 근데 요 길이랑 요 길이랑이 어떻지? 같잖아요. 그러면 자, 이거 더하기 이거는 결국 이 길이랑 똑같은 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것은 2a가 됩니다. 자, 천천히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것은 2a가 된다. 근데 얘가 이럴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지 않냐? 그럼 초점이 여기 써야 되겠지. 그러면 자, 이거 더하기 이거는? 그렇습니다. 2b가 되겠죠. 내가 지금 어영부영 얘기한 게 타원의 정의예요. 내가 포물선은 뭐라 그랬더라? 초점 걷고 준선 걷고 점 하나 딱 잡히면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어떻다? 같다. 이거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라고 얘기를 했던 문제예요. 이게 정의잖아, 그지? 타원의 정의는 뭐냐? 타원이 있어요. 점 하나 딱 찍히는 순간에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다라고 요것이 타원의 정의입니다. 자, 그럼 초점은 도대체 어떻게 구하느냐예요. 이렇게 보여볼게요. 얘가 여기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이거 더하기 이거는 뭐라고? 그럼 이건 당연히 뭐겠어요? A가 되겠지. 딱 절반으로 왔으니까.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B가 되겠죠.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될까요? 요게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습니까? 자, 원리를 쭉 설명하니까 이제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자, 실전으로 들어가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 것부터 좀 빨리 할게요. 자, 어디로 가실 거냐면요. 19쪽에 있는 문제. 19쪽엔 문제가 없구나. 다 설명만 돼 있구나. 어디 거를 볼 거냐면 21쪽이에요. 개념 체크 1번서부터 천천히 하겠습니다. 다음 타원에 초점의 좌표, 꼭지점의 좌표, 장축의 길이, 단축의 길이고 그래프를 그리세요라고 했는데 봅시다. 9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은 1이다라고 했어요. 자, 얘를 빨리 보는 방법을, 빨리 그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니네 혹시 옛날에 이런 거 본 적 있냐? 여기가 5고 여기가 3이야. 이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쓰면 빨라지는 거 혹시 아냐? 아니. 지금 21쪽인데 내가 그냥 요거 설명을 하는 거예요. 21쪽에 개념 체크 1번 문제. 너는 없구나. 있을 텐데? 없나? 없다. 니네 21쪽이 없다. 내가 아예 설명만 빼놨구나. 아니야. 타원에 그게 아니고 써야 된다. 써야 돼. 자, 타원 거기 빈칸에다가 정리하지. 내가 요거 개념 설명 다 빼놨구나. 자, 얘를 편안하게 보기 위해서 요 얘기에 대한 얘기가 좀 편하면 편합니다. 니네 1학년 옛날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5고 여기가 3이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우면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거 혹시 배운 적 있니? 요렇게 쓰는 거 혹시 본 적 있니? 니네 이거 안 썼지? 이렇게 안 써버릇했죠? 건우야, 너 잠 깨. 지금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이 방식의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요게 절편이잖아. x절편이면 y에다가 0을 넣었다는 얘기지. 그럼 y에다 0을 넣었다는 얘기는 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여기가 5일 때 x에다 5 집어넣어서 그러면 여기다 5를 썼을 때 5를 집어넣으면 1 맞잖아요. 똑같으니까. 잘 봐. x절편은 y에다 0을 넣어버리니까 이쪽 항은 없어져요. 그 다음에 x에다 5를 넣었으면 5분의 5가 되면 1이 나오면 똑같은 거잖아. 다시요. 요 점이 3이면 이건 x가 0이잖아. 그럼 이쪽이 없어졌으니까 그럼 요 3을 넣었을 때 1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세우면 되게 간단하죠. 절편을 이용해서 식을 세울 때. 다시. 니네 얘가 맨날 기울기를 막 이렇게 써버릇해서 그런데 다시 할게요. 자, 이 직선의 식을 그냥 가장 빠르게 세울 겁니다. 기울기고 지랄이고 없이 빠르게 식을 세운다면 x절편이 얼마니?
y절편은 주저 넣어보세요. 맞나? 맞죠? 여기가 1이지. 여기도 1이지. 우리 이렇게 써보자. 자, 얘를 가장 빠르게 그리는 방법입니다. 얘를 가장 빠르게 그리는 방법이에요. 여기 y에다 0 넣으면 되잖아. 여기는 y에다 0 넣으면 되잖아. 여기 뭐겠어? 당연히 여기 뭐겠습니까?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 나오겠죠. 여기 2. 그럼 여기는 이렇게 그리시는 겁니다. 맞죠? 자, 초점 구하러 갑시다. 야, 하나 묻자. 초점은 얘보다 클까 작을까? 작죠? 여기서 여기를 빼세요. 줄어들어야 돼요. 빼면 얼마? 여기서 여기를 빼세요. 9에서 4 빼면 여기다 루트 5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겠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니? 자, 2차 포물선에서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축이지.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축이지. 요 놈은 축이 두 개가 생깁니다. 하나는 이게 축이 되고 하나는 이게 축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 놈은 길고 한 놈은 짧을 거 아니니. 맞지? 자, 그래서 장축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긴 쪽이 장축이에요. 짧은 쪽은 단축이 됩니다. 됐니? 자, 요걸 아까 뭐라고 한다 그랬더라? 초점. 자, 여기서 장축의 길이. 장축의 길이는 뭘구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단축의 길이는 4. 초점의 좌표는 2개. 꼭지점은 몇 개일까? 4개. 그렇습니다. 자, 한 문제를 더 써볼게요. 하나를 놓고 여러분들이 쭉 한번 잡아보세요. 자, 7분의 yx제곱 더하기 16분의 y제곱은 1이다 라고 되어 있다고 치자. 자, 일단 그림부터 그려보세요. 꼭지점들은 다 잡았니? 이 그림 됐어요? 야, 장축의 길이는? 아니요, 장축은 긴 거. 8. 단축의 길이는 2루트 7이요. 초점은 얘보다 커져, 작아져? 작아지죠? 빼세요. 빼니까 얼마? 여기서 여기를 빼면 됩니다. 9죠? 9인데 당연히 루트겠지. 그러니까 여기 뭐겠어? 3인데 여긴 0,3이라고 써야겠죠. 여기는 네. 타원의 중심은 어디? 0,0.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니? 자, 이제 이동을 하러 갑시다. 자, 일단 얘 그려봅시다. 얘부터 그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니? X쪽이 길다, 그지? 여기 뭐겠어? 여기는 장축의 길이 10, 단축의 길이 타원의 중심 0,0. 자, 여기 커져, 작아져? 작아지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면 16이니까 루트 하니까 4,0. 여기가 맞지? 자, 요거를 이동하겠습니다. 이거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여기 있는 걸 몽땅 다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얘 이동해도 이 길이 변할까요? 이 길이는? 안 변하죠. 그 길이는 안 변합니다. 그러면 타원의 중심은 어디로 갈까요? 0,0이었던 애가 마이너스 1,2로 가겠죠. 이동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점들 다 똑같이 이동해버리면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을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거꾸로 하나를 더 씁시다. 이걸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될까, 우리는? 얘를 그리지 말고 얘가 x, y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리는 겁니다. 얼마지? 4. 여기는 타원의 중심이 원래 0,0이었죠. 근데 얘는 뭐로 바뀔까? 2,1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겠지. 2,1로 바뀌겠지. 그러면 여기가 2,1로 바뀌려면 여기는 6,1이 돼야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1이 되겠죠. 그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더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 자, 문제를 풀러 갑니다. 22쪽에, 니네 쪽수가 틀리구나. 자, 필수예제 1번. 자, 두 초점이 있대요. (3,0이고) 마이너스 3,0이 됐는데 근데 초점의 좌표가 왜 중요할까? 이쪽이 크냐, 이쪽이 크냐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거리의 합이 얼마라고? 그러면 여기가 얼마라는 이거 더하기 이것이 12란 얘기니까 여기가 얼마란 얘기일까요? 6이란 얘기입니다. 빙고. 그럼 여긴 당연히 뭐가 될까요?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근데 요 놈이 나오는 순간에 식을 쓸 수 있어요. 여기가 6이니까 x제곱 밑에. 그렇죠. 그쵸? 그 다음 쓰는 거 잘 보세요. 그냥 b제곱분의 y제곱을 쓰고 1이라고 맞춰 놓습니다. 자, 초점은 여기서 여기를 뭐 하라 그랬지? 빼라 그랬지. 뺐는데 얘죠. 뺐는데 9니까 여기는 얼마 들어가야 돼?
빼서 루트 씌운 게 얘거든요. 빼서 루트 씌운 게 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데서 이 거리와 이 거리의 합은 늘 이 길이랑 똑같다가 타원의 정의입니다. 타원의 정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쓰는데 초점을 주거나 뭐 서로 하나하나 빼주면 이게 타원의 방정식 끝난 거예요. 자, 밑에 거 하나 가보겠습니다. 두 초점이 0, 루트 2고요. 하나는 0,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데 장축의 길이가 8이다. 여기가 8이란 얘기는 여기가 얼마란 얘기네? 4란 얘기가 됐겠죠. 그 다음에 초점이 뭐라 그랬니? 0, 루트 2라 그랬지. 자, 식을 쓸 때는 요거를 먼저 잡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되니? 16분의 더하기 y제곱은 1이라고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뺐을 때 요거 제곱이니까 2가 나왔다는 얘기지? 잘못 쓴 것 같아요. 아, 이쪽이 커야 되겠네. 잘못 그렸다, 그지? 맞잖아. 여기가 y가 이렇게 써야 되겠지. 감사합니다. y쪽이 큰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서 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14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됐는가? 자, 밑에 있는 문제 두 문제 지금 풀어봅니다. 해보세요.